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20살 무렵 5살 많은 동네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오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툭하면 크면 나한테 시집 오라며 장난을 쳤는데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청혼을 하더라고요. 평생 공주님처럼 떠받들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손에 물 한 방울이 뭐예요. 시댁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집이었는데 1년에 제사만 10번을 넘게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줄줄이 많아서 김장도 한 번 하면 300포기씩 하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청혼하면서 딱 1년만 시댁에서 살자고 했는데 그 또한 거짓말이었죠. 20살 때라 뭘 몰랐어요. 돈이 아직 부족하다. 1년만 모으면 나가서 살 수 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돌이 지나도 나가자는 말이 영 없더라고요. 시댁에서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같았어요. 뭘 해도 끝이 없고 아기 낳고 몸도 안 푼 저를 또다시 살림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어리다는 이유로 참 많이 혹사당했습니다. 집안일만 했게요. 남편은 시댁의 3대 독자였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가서 아버님 일 좀 거들어야지. 우리 집에서 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뭐? 아직도 우리 집 파악이 안 돼? 나 3대 독자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엔 영광이야.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가서 일해. 난 눈치 볼 일 없으니까. 분명 결혼 전만 해도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 후 3달이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일은커녕 늘 집안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거나 나가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게 그 사람의 진짜 일상이었더라고요. 만삭인 제가 살림에 나가서 양계장 일까지 도와도 뭐 하나 거두는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을 낳고 좀 안심했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귀한 집이니까 내 대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아들을 낳은 건 제 일이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었어요. 제가 온종일 육아에 살림에 시댁일까지 돕고 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저 제 아들을 귀여워만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아기 밥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모든 건 다 제 일이었죠. 그 후로는 애를 더 낳고 싶지 않더라고요. 단지 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집안에서 애를 더 낳아봤자 뭘 보고 자랄까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몰래 피임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애가 더 안 생기냐며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기가 안 생기는 것 빼고는 전 살림도 열심히, 육아도 열심히, 시댁 일도 그저 열심히만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시댁이 뒤집혔습니다. 엄마, 이것 봐. 이 사람 피임약 먹고 있었어. 남편이 제 피임약을 찾아낸 겁니다. 제가 쓰는 옷장 가장 안쪽에 숨겨뒀었는데 그걸 어떻게 찾은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 뭐야? 피임? 너 돌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셨지만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고소하다는 듯 비웃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뭘 어떻게 찾아. 당신 옷장 서랍에 구석에 있던데? 내 옷장을 왜 열어본 거냐고. 아니, 남편이 와이프 옷장도 못 열어봐? 돈 찾으려고 그랬지? 내가 우리 아들 학비 모으고 있던 통장 찾으려고 한 거지? 그즘 남편은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직 모르고 계셨죠. 그 사이 제 지갑이며 아들 용돈까지 다 털어서 동네 한량들과 돈 노름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자꾸 이러면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냐, 내 말을 믿을 것 같냐? 뭐라고? 넌 내 안 낳으려고 피임까지 했잖아.
그런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술의 노름에 저는 내 편도 아닌 그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시댁에 남편과의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러나 아들 귀한 집에서 쉽게 제 아들을 포기할 리 없었죠. 더 애도 안 낳겠다는 너를 붙잡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 집 손자는 놓고 가. 그럴 수 없어요. 뭐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럴 수 없대? 애 아빠, 술도 모자라 돈 노름까지 해요. 아직은 적은 돈으로 하지만 저 손볼은 못 고쳐요. 어머니 몰래 이 집 집문서까지 찾고 있는 건 아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평소처럼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애도 안 낳으려고 하니까 걔가 속이 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 이혼은 했지만 아들의 양육권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더러 애를 데리고 가서 굶겨 죽일 심산이냐고 묻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문제가 많았지만 시댁의 경제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까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애가 보고 싶으면 와서 보면 되잖아. 막말로 우리 집에서 크면 우리가 어려우니 잘 키울까. 내가 애를 안 키워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너 때문에 못 낳은 애도 낳으려면 우리 아들도 새장가 갈 거고 그러면서 또 새엄마가 들어와서 잘 키울 거 아니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아들은 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일해서 돈 벌어서 데리고 올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새장가 들고 또 아들 낳으면 시댁에서도 굳이 제 아들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할까 싶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받은 건 없었습니다. 이혼하려고 보니 사실상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분할받을 재산도 없었죠. 거기다 제가 피임한 사실까지 트집을 잡아서 진짜 한 푼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간 모아둔 돈도 놓고 가라고 하는데 그 돈은 남편이 저 몰래 노름에 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나와서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형편이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월세방 하나 얻어서 저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식당에 물품을 대주던 사장님이 묻더라고요. 근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한 번씩 저한테 선물 받은 건데 많다면서 통조림 세트며 생활용품 세트를 가져다 주던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게... 혹시 이혼? 네.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던 때였어요. 그래서 친정에도 못 가고 혼자의 힘으로 겨우 살던 때였죠. 목소리까지 작아져서는 겨우 대답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고개까지 숙이고 그래요. 다시 결혼하면 되지. 네? 아니, 이혼 상태인 게 그렇게 부끄러우면 결혼을 다시 해요. 그럼 이혼했다는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장님의 말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아니지, 결혼은 그냥 해요? 누가 있어야 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주변을 봐요. 원래 임자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고 그날 이후 저도 모르게 식당 안에 손님들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그 사장님은 저에게 선물을 받았다면서 샴푸 세트도 가져다 주고 오다가 샀다면서 꽈배기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죠. 설마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싶더라고요. 다시 홀로 서기를 하느라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하던 때라 그렇게 호의를 보였는데도 제가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겨우 막 눈치를 챘을 쯤 그가 불쑥 제 손에 반지함을 쥐어주고 후다닥 도망가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제 얼굴도 못 보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다음날 그 사장님이 배달을 왔기에 괜히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반지를 끼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쥐어주고 도망가는 남자가 어딨어요? 그랬더니 불쑥 차에서 꽃다발을 꺼내오더니 제 품에 안겨주는 겁니다. 어제 까먹었어요. 너무 떨어서. 그가 안겨준 꽃다발을 보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그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직 꽃이 좀 시들었죠. 내가 그거 물에 담가놓긴 했는데 처음 사봐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사올까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고 갑자기 내 인생에 봄날이 오는 건가 싶어 눈물이 났었어요. 뭐하러 또 돈을 써요. 충분히 예쁜데. 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그렇게 반지랑 꽃을 받긴 했는데 처음엔 결혼까진 겁이 나더라고요. 이 남자도 결혼하면 돌변하는 건 아닌가 싶고 또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재혼까지 하나 싶고 애도 데려와야 하는데 별의별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시댁에 들렀어요. 그간에도 애한테 줄 학용품이며 옷을 들고 한 번씩 가긴 했는데 번번이 아들을 못 봤어요. 애 잘 크고 있으니까 괜히 마음 흔들지 말라고 면박을 주셔서 아들을 위해서 선물만 두고 왔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포로 애 물건만 보내고 그랬는데 그날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집이 폐가같이 저렇게 허름해졌지? 멀리서 보는데 집이 아무도 안 사는 집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겁니다. 이상해서 가보니 대문도 그냥 열려있고 집안이 온통 흙먼지에 가구며 물건들도 엉망진창으로 널려있더라고요. 마치 도둑이 휘젓고 간 것처럼 그랬습니다. 가슴이 다 철렁해서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긴 어쩐 일이야. 한동안 뜸하더니. 할머니, 오랜만에 봬요. 건강하시죠? 근데 이 집 사람들 이사 갔어요? 몰랐어? 한밤중에 도둑 이사 갔어? 네? 그 집 아들이 도박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려먹었잖아.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더라니 결국 한밤중에 온 식구가 야반도주했더라고. 생각도 못한 소식에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제 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몇 날을 앓느라 처음으로 식당일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장님이 죽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좀 먹어요. 아들 보러 간대 놓고 며칠 소식이 없으면 뻔하지 뭐. 고마워요. 그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저를 돌봤고 제가 기운을 좀 차리자 제 누추한 단칸방에 있던 짐을 큰 여행용 가방에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더는 걱정돼서 혼자 못 두겠으니까 일단 같이 가자고. 저는 결국 그의 손을 잡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나와 그가 살고 있던 방 2개짜리 연립주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림을 합쳤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대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니, 초은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혼한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니? 엄마, 초은이면 어떻고 재훈이면 어때요?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난 이 사람 아니면 영원히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남편의 뜻은 단호했고 결국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재혼 후 제 삶은 참 여러모로 풍족해졌어요. 원래는 국수면을 납품하던 남편이 함께 칼국수집을 차려보자고 해서 시작한 장사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간 힘들게 식당에서 일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고 집도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도 갔는데 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툭하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인물은 별로잖아요. 오빠가 영 안 내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젊은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어디서 달티 다른 여자를 만나서 시비 정도가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말들을 들었지만 참았어요. 제가 봐도 남편이 아까웠거든요. 이혼에 사실상 자식까지 있었던 저를 초혼인 남편이 받아준 거고 남편의 자본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남편의 아기를 낳지 못했으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참고만 살았던 탓일까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았어요. 남편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당신 덕에 편하게 잘 살아놓고 또 짐이 됐네. 무슨 소리야. 당신 손맛으로 가게도 대박나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거지. 당신은 치료에만 전념해. 고마워, 여보. 근데 여보. 남편은 평소처럼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잖아. 내가 가게도 다 운영해야 되고 힘든 일도 많을 테니까 취미생활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암 걸린 와이프 앞에서 갑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취미생활? 춤추러 가려고? 뭐? 밤에 하는 춤교실이 있는데 거기 좀 다닐게. 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도 돌보지.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려 남편도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말이나 그렇게 하는거려니 생각했죠. 저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항암 치료로 인해 장사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아프다 보니 장사를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저녁을 챙겨준 뒤 늘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었죠. 또 어디가? 늘 같이 뭐 춤추러. 당신 정말 춤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배워도 되는 거 아니었어? 당신도 허락한 줄 알았는데.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나 나갔다 올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신이 나서는 나가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니까 저 남자도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이 차려준 밥도 먹기 싫었지만 항암 치료를 위해선 잘 먹는 게 필수였어요. 그렇게 겨우 밥을 먹고 누워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암 걸린 게 무슨 벼슬이니? 장사도 네 남편이 다 하고. 그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제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우리 아들만 너무 고생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그 살 빠진 거 봤니? 너 우리 아들 밥은 챙겨주니? 그 사람 춤추러 다녀서 살 빠진 거예요. 진짜 거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나 보네. 그런가 보다. 하긴 암 걸려서 다 죽어가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겠지. 춤도 잘 추는 늘씬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괜히 이혼녀랑 결혼했구나 싶겠지. 그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늘 저에게 저런 식이었으니 솔직히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늘 제 편이었던 사람이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다음 날도 식당에서 돌아온 남편이 저녁을 차려주더니 춤을 추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마음이 뭐야? 춤을 추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풀려? 아픈 와이프 두고 춤추러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워? 그럼 어떡해. 산 사람은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래. 어서 가. 남편은 또다시 신이 나서 집을 나갔고 저는 없는 힘을 끌어모아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쫓아가는데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군요. 암투병하는 와이프한테 산 사람은 재미나게 살아야 한다니. 내가 뭐 벌써 죽었냐고요. 앞에서 가던 남편의 차가 비로소 멈췄고 택시에서 내려보니 웬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밤인데다 그 즈음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정신없이 남편의 뒤만 따라갔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에 한 발 늦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은밀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 누워보시고 그 옷을 올리세요. 웬 여자가 은밀하게 남편에게 말하는데 순간 몸이 아픈 것도 잊은 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냅다 들어가 소리쳤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보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였는데 남자는 의사 가운을, 여자는 간호사 복장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침대 위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더라고요. 여보, 춤 배우러 간다며. 저 사람이 춤 선생이야? 남편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지금 퍼포먼스 하는 거야. 저 의사 가운 입은 분이 춤 선생이셔. 간호사 옷 입은 분이 보조 선생님이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춤 선생이라고 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때 남편의 춤 선생도 저를 아는 채 울기 시작했죠. 한참을 울다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건데? 퍼포먼스는 무슨, 진짜 주사바늘이구만. 여보, 미안해. 사실대로 말해봐, 응? 사실 나도 암이야.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날 남편도 함께 받았었어요. 우리 둘 다 결혼 후 첫 건강검진이어서 두 손을 꼭 잡고 갔었는데 제가 암으로 진단을 받는 바람에 남편의 결과는 말로만 들었어요. 여보, 당신 검진 결과는 어때? 나야 다 멀쩡하지. 정말? 당신이라도 건강해서 다행이다. 당신도 건강해질 거야. 요즘 암은 웬만해선 다 치료되잖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세상가 들어. 알겠지? 뭐? 아직 치료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맘 약한 소리야? 솔직히 난 사는 거에 미련 없어. 왜? 아들 때문에? 응.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했고 칼국수집도 잘 돼서 정말 좋았지만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시렸어. 애가 어디서 사는지, 잘 살고는 있는지, 집이 망했다는데 왜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도망을 간 건지. 차라리 나한테 보내지 싶어서 원망스럽고 왜 아들이 사라진 뒤에야 잘 살고 있는 건가 화딱지가 나고. 심보를 나쁘게 써서 암에 걸렸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만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당신 손맛으로 가게 유명해진 덕에 나도 잘 먹고 잘 산 거고. 우리 어머니 여동생 툭하면 당신 속 뒤집는 거 다 아는데 한 번도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알고 있었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나 없는 데서 당신 속을 계속 긁는 것 같더라고. 당신한테 물어봤자 아니라고 하거나 괜히 당신 속만 더 상하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했어. 뭘 모른 척해. 하지 말라고 했다며. 미안해. 당신 속상하게 해서. 그래서 아프게 됐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당신 만나서 행복한 일밖에 없었어. 아들이야 당신 만나기 전에 일이고. 근데 자식은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냥 늘 미안하고 마음에 한처럼 남아있어. 사실 나도 당신 몰래 찾아봤었는데. 정말? 근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미치겠는 거야. 도대체 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건지. 설마 비정상적이었던 걔 아빠가 애를 팔아먹은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잘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돼 있고 만날 거니까 지금은 치료만 생각해. 완치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또 만날 날도 오지. 그렇게 제 암 진단에도 저를 위로해주던 남편이 한순간에 춤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암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너랑 결혼하고 내 용돈도 확 줄었는데 이제 네 병 고치느라 돈을 다 쓰겠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전엔 남편이 돈을 더 많이 줬다뇨. 우리 아들이 내 생활비며 여동생 생활비까지 다 줬었지. 근데 너 만나더니 뭘 신 사람처럼 결혼한다고 하질 않나? 이제부터는 생활비까진 못 주고 용돈만 조금씩 주겠다고 하더구나. 그럼 제가 아니라 초혼인 여자가 왔어도 싫으셨겠네요. 제가 재혼한 여자라서 싫으셨던 게 아니라.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초혼이었으면 그래도 그것보단 덜 싫었겠지. 옆에서 듣던 시누이도 시어머니 말을 거들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생활비 대줄 때가 진짜 좋았는데 일도 안 해도 되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마음껏 사고. 아가씨, 그래도 성인이 됐으면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벌어야죠. 언니도 못하는 걸 왜 나한테 하라고 해요? 내가 뭘 못해요? 아니, 가게도 오빠 돈으로 차린 거고 집도 오빠 집에서 살림 시작한 거잖아요. 언니도 쥐뿔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요. 나 쥐뿔도 없었어요. 엄한 시댁 만나서 그 집 일만 죽어라 하다가 한 푼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래도 아가씨처럼 남의 돈 펑펑 쓰면서 논 적은 없어요. 우리 오빠 돈이 왜 남의 돈이에요? 가족인데? 한 사람만 희생해서 먹고 사는 게 가족이에요? 아니, 얘가 암에 걸리더니 눈에 패는 게 없나? 왜 여태 안 하던 말대꾸를 하고 난리니? 예, 저 패는 거 없어요. 암에 걸려서가 아니고 두 사람이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빨대 꽂고 산지 처음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4시간이 부족하게 납품하러 다니는 우리 남편이 짠하지도 않았어요? 예, 내가 아들한테 돈 좀 받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지금 돈 달라고 오신 거예요? 네 치료비로 다 쓰기 전에 좀 내놔봐. 네? 아니, 네가 병 걸렸으니 이제 용돈이 더 줄어들 거 아니니 미리 좀 받아놔야 나도 안심을 하고 살지. 나도? 듣자 하니 두 모녀에게 우리 남편은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더라고요. 두 사람한테 줄 돈 없어요. 남편이 둘한테 용돈 주는 건, 아니,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건 이해할게요. 하지만 아가씨는 안 돼요.
이제부터 스스로 번 돈으로 용돈하세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다 안 했는데요.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안 찾고 언제까지 어머니 오빠한테 용돈 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그렇다고 뭘 진취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달라고요. 일을 못하겠으니 시집이라도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무슨 돈이요? 엄마가 말해봐. 하여튼, 넌 사람을 왜 이렇게 구차하게 만드니? 얘가 성형을 좀 하고 싶대. 그래야 시집을 간다고. 그래서 내가 돈 좀 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나도 쟤 치우고 싶어. 그러니까 돈 좀 달라고. 네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는 쟤 성형 못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씨 성형시킬 돈이 필요하다고요? 암 걸린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으세요? 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막말로 네 치료비로 돈 다 썼는데 네가 죽기라도 해봐라. 그럼 헛돈 쓴 거 아니야?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 심하죠. 뭐가 심해? 산 사람은 살겠다는데 막말로 그 돈 조금 우리한테 줘서 네 시누이 성형시키면 헛돈은 아니잖아. 저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고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저한테 모욕감을 줬다고 해서 똑같이 모욕감으로 갚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남편이 그 말을 한 거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듣고 보니 가족은 가족인가 싶고 기가 차더군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툭하면 저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임시로 태어난 그날도 그랬죠. 이제 수술 받았으니 된 거니? 아직 항암 치료가 남았어요. 하여튼 돈 덩어리지. 왜 오신 건데요? 예, 뭐 마실 거 없니? 나도 목말라. 보통 병문안으로 올 땐 마실 걸 사오지 않아요? 병문안이라니? 우리 병문안 온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온 거지. 이제는 아주 대놓고 돈돈거리더라고요. 여전히 성형은 포기를 못 하셨나 봐요. 포기를 왜 해요? 언니 보니까 더 포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오빠 춤바람 났다면서요? 언니가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언니도 애초에 돈 좀 벌었을 때 성형도 좀 하고 노력을 하지 그랬어요. 가뜩이나 이혼녀의 못생긴 와이프가 암까지 걸렸으니 오빠가 밖으로 안 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무슨 낙으로 집에 오겠니? 제 입이 방정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춤을 추겠다고 나간 첫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기에 속상한 마음에 춤추러 갔다고 사실대로 말해버렸는데 그게 두고두고 제 흠이 된 겁니다. 제가 인물이 별것 없어서 병에 걸려서 이혼녀여서 모든 게 다 제 탓이 되더라고요. 지금껏 한 번도 시댁에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픈 데다 남편까지 속을 썩이니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었어요. 두 분 그만 좀 가세요. 저 힘들어요. 있는 거라도 좀 줘봐. 그래요 언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것도 안 주고. 대신 용돈 줘요. 예, 우리가 돈 타령한다고 고깝게만 보지 말고 잘 생각해. 남자들 별거 없다. 너도 이참에 비상금 좀 만들어. 거기서 우리 좀 떼주면 얼마나 좋니? 네? 막말로 네 남편이 진짜 예쁜 여자랑 산다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거야? 가게도 집도 다 네 남편 명의라며? 그거야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명의 해봤자 복잡하기만 하고 어차피 그 사람 제 거니까. 그거 다 착각이다. 너 전에도 네 명의로 아무것도 안 했다가
빈손으로 쫓겨난 거 아니야. 제 이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혼한 거예요. 전 남편한테 문제가 많아서. 그러면 뭐하니? 결국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앉은 건 넌데?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자 믿지 마라. 막말로 어느 여자한테 반해서 다 그 여자 명의로 돌려놓으면 어쩌려고 이러니? 네? 내가 보기엔 심상치 않아. 그 녀석이 춤바람이 난리 없다니까. 분명 어디 가서 딴짓하는 거야. 조만간 다른 여자 배라도 불러서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아들도 남자다. 내가 같은 여자로서 너한테 충고해주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이 한바탕 집을 휘젓고 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인물이 별것 없어서 밖에 나가서 예쁜 여자들이랑 춤을 추고 있나 싶고, 이젠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겐 짐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러다 버림받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마음마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다 뒤를 쫓아본 건데, 링거를 맡고 있는 남편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의사였어요. 저는 그 의사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고, 의사 역시 울기 시작했죠. 아니 여보, 남편은 난데 왜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을... 저랑 의사가 부둥켜 안고 울자 남편은 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맞지? 제가 묻자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네, 기억나요, 엄마. 의사 선생님은 제가 행방도 몰라 애를 태우고 있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남편이 링거를 맞는 걸 보고도 한참을 아들의 얼굴만 보고 또 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들 역시 혼란스러운 눈치였어요. 그럼 이분이 엄마 남편분이세요? 아들의 안부와 남편의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일단 관계부터 정리해야겠더라고요. 엄마가 새로 만난 사람. 이혼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먼저 다가와줬어. 그리고 여보, 여기는 내 아들. 남편은 그제야 퍼포먼스라는 둥 하는 이상한 소리 대신 사실을 말했어요. 남편도 암이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내 주치의셔. 잠깐만, 여기가 병원이야? 그제야 보니 남편을 따라 들어온 곳이 병원 건물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진료하는 병원도 있어? 아니, 내가 부탁을 드렸지. 제가 따로 남아서 늘 봐드리고 있었어요. 부인도 암에 걸리셔서 낮에는 가게도 봐야 하고 부인도 챙겨야 한다고. 밤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은 그 말을 하다가 불쑥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럼 엄마도 암인 거네요? 엄마가 미안해.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시켜서. 아니에요. 일단 엄마 상태 좀 저도 알고 싶은데. 엄마는 수술도 받았고 이제 항암 치료도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제가 같이 한번 갈게요. 바쁠 텐데. 바쁜 게 문제예요? 그래도 아들이 의사가 된 걸 보니 전 시댁에서 아들을 잘 키워준 건가 싶더라고요.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줬다니 고맙다.
아빠랑 할머니는 잘 지내고? 소식 몰라요. 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뭐? 그제야 아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전 재산 다 날려먹고 대가족이 판잣집에서 월세로 살았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는 못 견디겠다고 알아서 살 테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랑 아빠랑 둘만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다가 고시원에도 살다가 했어요. 엄마한테 연락을 하지. 어떻게 그래요? 듣자 하니까 엄마도 무일푼으로 나가셨다던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어? 네 아빠가 성실히 일했을 리도 없고 제대로 먹고 지낸 적은 없죠. 그러면서 아들이 웃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빠는 결국 알코올 중독까지 걸리셨는데 절 때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즈음엔 저도 몸이 많이 커서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찾지 말아달라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 다음엔 워낙 아빠랑 살면서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다 보니까 고시원에 살면서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죠. 그럼 혼자 공부해서 의대까지 간 거야? 아빠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차라리 혼자가 편했어요. 세상에. 대학 간 다음에 엄마도 찾아봤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랑도 의절하고 살았다 보니 외가에 대한 정보도 얻을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 너무 고생했네. 근데도 이렇게 멋지게 컸단 말이야? 제가 의사 돼서 좋으세요? 그냥 의사 돼서 좋은 게 아니라 환자를 배려해주는 의사라서 더 좋아. 엄마, 제가 책임지고 두 분 다 완치시킬 거니까 힘내세요. 한 채 앞이 보이지 않던 시간이 비로소 끝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들의 한마디가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녁도 안 드셨다잖아. 미안해. 나는 늘 드셨다고 해서 드시고 오는 줄 알았지. 뭐라도 좀 사다 드리든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도 치료받느라 힘드세요. 맞다. 내가 아직 그 사실이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왜 춤을 추러 간다고 해서 지금도 꼭 춤바람 났다가 걸린 남편 데리고 온 기분이야.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네 엄마는 잘못 없어. 그제야 제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 건지 아들을 위해서 저녁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남편도 신기해하더라고요. 늘 기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이제야 살아났네. 당신도 얼른 와서 먹어. 아까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갔잖아. 오늘만 얻어먹을게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는 게 얻어먹는 거야? 당분간은 치료에만 힘쓰세요. 두 분 밥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뭐? 저 자취생활 만렙이에요. 만렙이 뭐야? 레벨로 치면 최고라는 거죠. 못하는 음식이 없어요. 제가 두 분 반찬도 다 해다 드릴 거니까 치료 다 하고 요양도 좀 하신 다음에 차려주세요. 그래도 아들은 제가 차려준 밥을 싹싹 비우면서 어릴 때 먹은 맛을 기억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어릴 때 네가 김치는 안 먹어도 무말랭이는 먹었었거든. 무말랭이는 어때? 엄마가 아무리 아프셔도 이 무말랭이는 싸가야 할 것 같아요. 싸줄게. 근데
지금은 어디서 살아? 아파트요. 의사 되잖아요. 엄마가 한번 가봐야 하는데. 그럼 내일 저랑 병원 갔다가 같이 가보실래요? 내일은 일을 안 해? 마침 내일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미안하게. 제가 엄마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지. 반가워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걱정만 시키고 있으니. 그러니까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아서 완치하셔야 해요. 알겠어. 엄마 꼭 살아남을게. 우리 모자의 대화를 듣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가 은인이다. 너희 엄마 지금껏 삶의 의지가 없었는데 널 만나니까 살겠다는 소리를 다 하네. 아저씨야말로 제 은인이세요. 엄마가 잘 못 살고 있을까봐 늘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제가 다 위로가 돼요. 다음날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치료만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제 결과에 눈물까지 흘리는데 저도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의 집도 다녀왔는데 잘 살고 있더라고요. 얼른 나아서 아들에게 맛있는 반찬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아저씨 치료 마치면 회복되는 대로 같이 여행 가요. 세상에 그런 생각까지 했어? 일단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 차로 가요. 병원에 갈 때도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는데 집에 갈 때도 아들 차를 타고 가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운전도 잘해? 엄마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갖고 있네? 엄마가 이렇게 낳아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아들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들어갈게.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시는 거 보고 나올게요. 너도 피곤한데 어서 가서 쉬어. 순간 아들이 제 뒤를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니 보조석 창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신우이가 보였습니다. 어머, 엄마, 아는 분이에요? 엄마 신우이. 아들이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도 허겁지겁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잠깐 언니, 뭐해요? 언니도 설마 맞바람 피우는 거예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이에요. 엄마, 맞바람이라니... 아저씨가 바람 피워요? 아저씨가 춤추러 다닌다고 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어. 잠깐 언니, 말 돌리지 말아요. 아들이라니? 언니랑 오빠랑 우리 몰래 아들이라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이가... 저랑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뭐야? 언니 애 낳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 오빠랑은 안 낳았어요? 아들 앞에서 밑도 끝도 없이 따져대는 신우이로 인해 난감하더라고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좀 와보라고 난리였고 저는 일단 아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오히려 저를 제 뒤로 숨기더라고요. 엄마, 저 다 큰 성인이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결국 시어머니까지 오셨고 우리 집에서 일명 오자대면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너 애 있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 엄마,
그건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할 때는 아들이랑 소식이 뚝 끊겨서. 아니, 그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하여튼 언니 진짜 앙큼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숨기고 오빠 재산 받아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 거네? 말도 안 되지. 너 결정해라. 네 아들이랑 연을 끊든지 내 아들이랑 연을 끊든지. 그때였어요. 제 아들이 두 모녀를 제지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두 분. 어린 놈이 뭘 나서? 저 30 한참 넘었어요. 어린 놈 아닙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니? 머리가 나빠? 너 말 좀 가려서 해. 이 친구 의사야. 뭐? 의사? 뭐야? 언니, 이런 능력자 아들을 두고 왜 우리 오빠한테 얹혀 살아요? 너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얹혀 살아? 오히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지? 남편은 제 아들을 보며 사과했습니다. 아저씨가 미안해. 아저씨, 좀 실망이네요.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를 이런 대우받게 하셨던 거예요? 아저씨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러실 거면 엄마 저한테 돌려주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네가 화난 건 이해하는데 아저씨는 네 엄마 없이 못 살아. 아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셨죠? 저희 엄마는 이제 선택지가 2개예요. 저는 언제든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있는 형편이에요. 원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 아저씨도 제 아버지처럼 평생 모실 생각이었지만 이런 가족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겐 엄마가 1순위니까요. 그러니 다시는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들의 선언에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 직접 듣고 보니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부터 내 가족은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아들 둘뿐입니다. 2 사람 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내쫓았어요. 2 사람은 내쫓기면서도 돈돈거리더군요. 그럼 내 용돈은, 응? 오빠, 앞에서만 이러는 거지? 나 성공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일단 몇백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될까? 다시는 언니 만나러 안 올게, 응? 넌 앞으로 나도 못 만나. 당장 나가! 2 사람을 내보낸 뒤 남편은 저와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못나서 그래. 미안해. 아들, 오해하지 마. 아저씨는 직접 본 건 처음이고 그동안도 느낌이 안 좋아서 뒤에서 나한테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대. 근데 엄마가 저 둘이 저러는 걸 말을 안 전했어. 솔직히 엄마는 아저씨만 내 편이면 충분했거든. 아들이 저랑 남편의 손을 한쪽씩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아저씨 그럴 뿐 아닌 거. 좀 세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랑 아저씨한테는 나도 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보니까 아저씨한테도 매번 돈만 뜯어갔을 것 같던데. 힘드셨겠어요. 나야 내 가족이었으니 견뎠지만 네 엄마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아픈 건가 싶어서 늘 미안해. 이제 아저씨도 미안한 마음 그만. 전 아저씨 완치시키는 게 목표니까 제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 후 저는 항암 치료를 마쳤고 남편도 모든 치료를 마쳤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 저와 남편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아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그 사이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의 마지막 길을 지킨 뒤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호적으로 옮겨가도 돼요? 호적 옮기고 싶어? 네. 아빠 장례식장에서 친가 식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할머니가 저더러 자기를 좀 데리고 살아줄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들까지 가서 적적하시다고. 제가 의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용돈을 보내든지 자기를 모시고 살라고 하는데 용돈은 한번 크게 드릴까 해요. 그렇지만 계속 연락하고 살고 싶진 않아요. 전 남편과 저는 우연히도 같은 성씨를 썼는데 본 적은 달랐어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도 종종 같은 본적이냐며 오해도 받았었죠. 덕분에 아들은 제 호적으로 변경하고도 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고마운 건 딱 한 가지였는데 덕분에 두 가지가 된 거죠.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몰래 종종 시어머니께 조금씩 용돈을 보내드리고는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모를 두고 보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일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매정했나 싶을 정도긴 한데 남편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불쑥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제 아들을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곧 있을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남편과 다정하게 혼주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남편은 벌써 떨린다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아주 난리입니다. 저는 우리 집 두 남자에게 참 고마워요. 그래서 나를 아내로, 엄마로 사랑해주고 서로를 아들과 아빠로 받아준 이 남자들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려고요.